네. 윤석열이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네요. 네. 조은석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내란 내용이 아니고요. 한덕수 재판에서 거짓 위증을 한 거에 대해서 특검이 추가로 고소를 한 내용인 건데. 근데 판사가 류경진이에요. 류경진 입장에서는 얘는 생각이 깊은 애잖아. 조태용한테 주요 혐의에 대해서 아니 그거에 말이야 어디 풍문으로 들었다고 생각했겠지. 그 정식 보고로 생각했어. 할 만큼 그 마음에 또랑이 넓은 우리 류경진이가 에이 그거 재판하던 과정 중에 그 이왕이면 저 부하들도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위증이라고까지 처벌할 단계가 되나요? 이러면서 또 대놓고 무죄를 줘버렸다는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2025년 11월 19일 열린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진술을 주관적 평가로 예. 이 지랄 하면은 전부 다 주관적 평가로 하는 거지. 그치. 뭐 하는 짓이야 다 이게? 주관적 평가네. 근데 이게 주관적이 사람 대중의 주관적이 아니라 나 재판장의 주관적인 평가로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날리는 모양입니다. 네. 어떡하겠습니까? 조이대가 살아있고 조이대 똘마니로서 일을 해야 되는 놈들은 결국 계속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될 거고요. 조이대가 있는 이상 이거는 안 바뀐다. 이거 진짜 저 사법부를 진짜 근데 검찰도 검찰인데 사법부도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이진관 판사나 몇몇 이진관 판사밖에 없어요. 그냥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그 이외에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은 판사가 배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마 조이대가 판단을 해주겠죠. 윤석열 다른 재판들은 전부 다 기피 신청을 지금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최상목이도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진관 같은 사람한테 못 받겠다 내지는 조이대한테 미리 어느 정도 예약이 된 사람 아니고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판부를 돌리다 보면 또 다시 류경진 같은 놈이 또 우리를 해줄 거다라는 식으로 지네 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기 위해서 지금 룰렛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법이 아주 차갑네요. 법의 기준으로 해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지 멋대로 이거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인 거지 라고 대리 판단을 해주는 게 법적으로 내놓고 있는 증거나 증언보다도 더 신빙성을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럴 것 같으면 사람한테 판결을 어떻게 맡기나. 그래, AI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 챗GPT가 위로는 더 잘해. 내가 봤을 때는 챗GPT가 차라리 더 나아.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짜잘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꼴 저꼴 다 보기 싫고 그냥 무관심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저들이 원하는 바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원죄는 우리 아이들한테 복리이자 쳐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더 엄혹한 세상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내란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일부 언론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지나가는 거지. 요즘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해갖고 뭐 또는 대장동이나 이런 재판들 관련해갖고는요. 아예 기자들이 안 들어온대요. 왜냐면 불리한 내용들 그러니까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해왔던 위증에 대한 부분을 법정에서 뭐 지금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바꿔가고 있는 재판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자들이 안 들어가서 아예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언론과 재판부가 이런 방식으로 지들한테 불리한 사건이나 판결은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유리하거나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를 화병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막 끌어올리면서 니네들은 어떻게 해도 안 돼. 법은 우리 손아귀에 있어. 이런 것들을 끌고 가면서 자기 존재감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는 거야. 이럴 때야말로 빨리 선거 끝내놓고 단일 대우 해가지고 사법부 개혁하고 입법부 개혁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내란 분열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농공 행상으로 해갖고 이런 개혁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내란 부분에 대한 진상 파악이라든지 처벌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힘주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월 지나고 8월 전당대회까지 한 2달이 남아있는데 그 2달 동안 진짜 우리는 옛날에 그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파들이 막 날뛰던 그때를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방원주 파들이 이제 날뛰겠지 이제 그때는. 지금. 얘들은 지금 다리를 틀고 대가리 쳐들 때만을 지금 벌써 기다리면서 쳐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얘들은 뒤에서 온갖 협잡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몇몇 민주당 후보들이나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잘못하고 있는 김용남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여절을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은 반민주당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민주당이라 그러면 다 잘못해도 잘한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당이냐? 잘못하면 정말.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경기도당이라는 데서 만일에 해당 행위 해당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색출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난 당원도 아니고 일반 시민인 사람인 거고 유권자로서 표를 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니들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민주당이니까 믿고 그냥 찍어주세요라는 태도를 버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 사고방식이 너무 웃겨요. 너네들이 당원들을 향해서 해당 행위 지랄하기 전에 너네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것들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을 스스로부터 몰라. 좀 돌아봐. 저는 다음에 경기도 그 대변인단 뭐 이름 다 나와 있겠지만 그 사람들 다음에 다 갈려야 된다. 갈릴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이 차기까지 지금 승계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한병도 이것도 어떻게 날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병도 조승래 사무총장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이들이 결국은 답이 없어, 다음 당대표를 뽑더라도 유입이 돼갖고 그대로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무총장의 권한을 발휘해가지고 김민석이나 송영기를 밀어가지고 정청래를 몰아내고 당권을 줄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지방선거의 승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지방선거의 승리는 기본빵으로 뭐 그냥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통령 혼자서 지선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대통령 지지율과 주가가 지금 지지율을 억지로 민주당 지지율이나 투표율을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 새끼들은 이 바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권을 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란 세력들하고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내부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늘 어느 조직이나 아니 뭐 나라로 따져도 나라가 백척간대 위기에 섰는데 홀라당 본인이 가진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은 어느 시기나 늘 존재했잖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나 민주당 늘. 안에도 최소한 30에서 40% 정도는 당을 생각하거나 또는 뭐 민주주의를 생각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지 개인의 안위와 권력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 임내하고
표를 구걸하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놈들을 추려낼 때가 된 거라는 거지. 우리 근데 그런 생각에는 애들은 계속 생깁니다. 네, 그리고 계속 우리 생각에는 왜 아니 이만큼 갈아냈으면은 또는 이렇게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거나 또는 바뀔 법도 하지 않나?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권력의 속성 해보니까 같아요.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고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예를 들어서 아예 새로운 물들을 확 떠가지고 그릇에 있던 물을 다 버리고 새 물을 떠가지고 여기다 옮겨놓으면은 나는 완전 새로운 우리가 바라는 당원들이 말하는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꾸중물을 3분의 1을 버렸어. 근데 3분의 1이 꾸중물이 남아있어. 근데 여기다 새물을 담았어. 뭐가 되지? 다시 꾸중물인 거예요. 이게 화학작용인 겁니다. 물리작용이 아니고요.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꾸중물인 거예요. 다시. 박찬대와 김민석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시절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받았을 수도 없거지와 지금의 정치적 위치를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럼 끝까지 이재명 정부에 헌신을 다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이재명 정부는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 차기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변절을 해버린 거야. 처음부터 나쁜 놈이 아니었고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키고 한때 일을 잘하던 놈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변절해버린 거라는 거지. 그리고- 변절한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더 크게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민석 그러니까 그 반민주 세력들이 김민석을 포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실 TF에서 검찰권 사수를 위해 가지고 이상한 여론조사 조작 뭐 이런 거 하면서 대통령 뜻하고 전혀 다른 검찰 개혁하라고 했는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아 얘는 마음 먹었구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민석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다 그 빠는 애들 전부 다 뭐 리바건준이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아 검찰권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다 뭐 포섭이 됐거나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협박을 받고 있거나 뭔가를 이제 마수가 뻗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도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애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이미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차기에는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눈치를 안 봐요. 이제 차기를 누가 받아먹을까를 하면서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고, 그 욕심 때문에 민주당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차기 정권 걔네들 때문에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감이 듭니다. 정권을 말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살아있게 되면 지금 그 애들이 다 유이재명 하는 애들이고 검찰 수사권 주장하는 애들이고 김용남 응원하는 애들이고 다 곧 비슷하거든요. 그게 다 거의 교집합이야. 그렇게 되면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치게 됩니다. 걔네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권을 지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결국에는 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걔들 그거 모르냐?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 결국은 공치모를 비롯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미는 결과적으로는 낙선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김영남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도 원대나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못 취하는 꼴을 보면 차기의 당대표부터 구성은 진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지 못하면 결국 이런 반쪽짜리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반드시 참여해서, 이제는 참여율의 승리예요. 여론조사로 따져놓고 보면 막 붙은 거 맞습니다. 문제는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민주 진영에 있느냐, 저쪽에 극우 보수파들한테, 윤호개인한테 있느냐예요. 다행히 우리는
분노하고 뭔가 개혁에 대한 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려고 하는,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남아있지만 저쪽 애들은 명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가야 되나? 진로 투표를 해야 되나? 요런 상황들이 처해 있는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도 어떻게든 자기네 지지자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뭐 정말 스타벅스로부터 끌어들이고 온갖 이제는 색깔론까지 종북 색깔론까지 끌어들여 가면서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역대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의 주류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공격받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꾸중물들이 지들이 그 권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뭔가 당원들이, 국민들이, 유권자가 원하는 열렬하게 환호하는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후보자를 못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굉장히 못살게 괴롭히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죠? 우리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다 생각해보면 우리 유권자가, 당원들이, 국민들이 응원하던 사람들이지 민주당 기득권 꾸중물들이 지들이 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짜잘한 일들로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크게 보면은 결국은 그런 민주당 내에서의 굴욕을 버티고 결국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위에서는 공중전으로 그지랄하고 뭐 이상한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딴 데서 뭐 그지랄하고 다 무슨 그 유튜버들 그 유이재명 하던 뭐 유튜버들 다 방송 나가고 종편 나가고 다른 채널 나가고 그지랄 해도 이 지지자들은 저 새끼들 잘못됐네 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한다는 알고 거예요. 있다는 예, 거예요. 우리는 이미 똑똑해졌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게임을 뭐 한두 번 해봤나? 한두 번이나 하고 한 수십 년이야. 35년째 하고 있어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로 맞아요. 35년째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과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민주당 하나를 제대로 못 꾸려가지고 자꾸 좌절하고 엎어지고 상처 입는 꼴을 봤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권이라고 하는 것의 힘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대표자, 당대표만 우리가 이 사람이면 대통령만 이 사람이면 된다라고 그걸 묻어놓고 있었던 건데 이번 기회에 당권이라는 것도 당원에게 당이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해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문화나가 민주당 가가지고 아주 국회의원 배지 달아가지고 싹 정리 좀 해버려 가가지고 막 여러분 제가 설사 만약에 배지를 달고 다시 민주당 의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그 안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왕따지. 저 왕따 됩니다. 저 왕따 되면서 엄청나게 공격받을 핍박받을 겁니다.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와 너 잘났다. 너 혼자 잘났냐? 우리는 예전에 너처럼 그런 적 없었던 줄 아냐? 너 결국은 그러다가 쥐풀에, 네가 쓰러진다. 너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이러고 괴롭히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으려고 하면 유권자의 힘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그렇죠. 되고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기 당권에 있어서 1인 1표자가 돼 있으니까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할 거거든요. 보는 척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라고 그래도 민주당은 좀 낫겠지. 아니요. 그냥 보는 척하는 애들이 조금 더 많은 데가 민주당일 뿐인 겁니다.